오늘 보여드릴 식당은 스시 리큐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댓글로 여기 리뷰 한번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1년을 돌고 돌아서 이제서야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스시 리큐, 자리는 손님들 꾹꾹 우겨서 넣으면 10자리 정도 되고요. 근데 자리를 다 푸시지는 않고 8자리 정도로 헤드 셰프님이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만 예약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사실 셰프님이 니길이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숫자 조절을 하시는 걸 보면 코스 흐름이나 완성도, 서비스의 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욕심 버리고 조율을 잘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처음 열었을 때부터 그때부터도 인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스시를 좀 씹는 지인분들도 주변에 여기 칭찬 되게 많이 하시고, 여기가 처음에 알려진 건 리큐 셰프님이 리큐를 오픈하기 전에 코지마라고 굉장히 유명한 아재 같은 비유를 좀 쓰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태산 같은 그런 스시집이 있어요. 미슐랭 2스타. 거기서 실력을 쌓고 나와서 가게를 연 셰프님이다 보니까 아기 코지마의 분위기를 코지마 절반 가격에 가성비 있게 20만원의 가성비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홍보가 돼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말은,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예약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찍 예약을 하셔야 주말 리큐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리큐라는 스시집은요, 여기는 그냥 최고의 침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리큐로 오셔서 들어 누우세요. 가게가 일단 편안하고 맛도 좋고 양도 넉넉하고 단골하기가 정말 좋은 가게입니다. 뭐 하나 빠지는 거 없고 모난 부분도 없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탄탄한 스시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리도 그렇고 스시도 그렇고 코스 길이부터가 일단 길어요. 그러면서도 셰프님이 전체적인 조율을 되게 잘한다고 느끼는 게, 코스가 진행되는 속도감이 되게 좋아요. 일정하게 나옵니다. 식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음식 한 번씩 갑자기 훅 비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식사 흐름도 중간에 툭 끊어져 버리죠. 리큐는 뒷주방이랑 셰프님이랑 조율도 되게 활발하고, 그리고 일단 셰프님 움직임이 재밌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시는 게 번잡하지가 않고요. 프랩이라고 하죠. 밑준비 깔끔하게 딱딱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래서 도마도 되게 깔끔하게 쓰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프랩을 많이 해두면 프랩해둔 시간에 따라서 재료가 말라버리고 온도감이 망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리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음식이 퀄리티가 유지가 돼야 미리 프랩을 해두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차라리 그냥 그때그때 썰어서 준비를 하는 게 속도가 좀 늦어지더라도 맛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큐가 뭐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양도 좋고, 그치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코스를 준비하는 방식이나 태도, 이런 부분이야말로 리큐의 핵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느낌 없으면서도 흐름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사 템포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면 정착하기 딱 좋은 스시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저는 정착 그런 거 안 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00점짜리 음식이 나올 걸 알고 가는 맛집보다 모르고 갔는데 100점이 나오는 집을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제 바로 음식 볼게요. 처음부터 게가 나오는데 포션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온도감 정말 따뜻하고 플레이팅도 예뻐서 첫 음식부터 대접을 잘 받는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원래는 사케만 조금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양쪽에서 맥주를 드시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실제로 리큐가 맥주 탭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거품 정말 부드럽습니다. 맥주 안주로 시소에 묻힌 오이를 주셨고요. 회를 손질하고 계시길래 능성어인가 했는데 돌돔이 나왔습니다. 스시야에서 맛보기가 힘든, 사실 스시야에서만 보기 힘든 건 아니죠. 그냥 돌돔 자체가 귀하고 맛있는 생선이니까요. 이날 나온 돌돔이 개체도 큰 편이고 숙성도 너무 잘 돼서, 그 왜 생선을 절이면 소금을 쳐서 숙성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먹으면서 셰프님이 실수로 소금 대신 설탕을 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단맛이 또렷하고 좋은 돌돔이었어요. 아삭한 지방 식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눈이 내린 것처럼 기름이 올라 있고요. 좋은 생선이 좋은 솜씨를 만나서 꽃을 피운 그런 회였습니다. 문어조림 나왔습니다. 잘라놓은 단면 보시면 탱탱한 조직이 그대로 보이시죠? 쫄깃하고 달큰한 술안주였습니다. 전복이 이날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날 나온 게 한 산미 정도? 산미면 1kg에 3마리가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비싼 전복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큰 만큼 향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엄청 진한데, 그러면서도 잡내는 또 없어요. 정말 좋은 맛과 향이 꽉 모여있는 느낌을 줍니다. 제철 음식 서둘러 챙겨먹기 협회라고 제가 거기 총무를 맡고 있는데, 초여름이니까 초당 옥수수 먹어주고 가야죠. 제 인생에 남은 여름 뭐 많아봐야 50번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본에서는 새끼새우라든지 채소 종류를 조금 섞어서 여름에 옥수수 튀김 많이 먹거든요. 과자로 나온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리큐에서는 그냥 딱 전분만 살짝 해서 옥수수만 튀겨서 나왔습니다. 튀김이지만 깔끔하고 달고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아귀간도 빠지면 서운하죠. 정말 맛있는 재료지만 딱 요 정도만 먹는 게 물리지도 않고 코스에도 방해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갈치튀김 나왔습니다. 지금 순서가 튀김, 안키모, 튀김 이렇게 나오는데도 별로 기름이 많이 무겁지가 않고요. 요거는 모미지 오롯이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고추를 같이 갈아서 내는 무즙, 근데 거기에 유자즙을 추가를 해서 산뜻하게 기름을 꽉 잡아줍니다. 갈치 식감이나 선도도 좋고 소금간도 적당하고 좋습니다. 왕우럭 조개도 지금처럼 더워질 때 맛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조개입니다. 보통 조개를 떠올리면 추운 겨울에 조개탕, 조개구이 많이들 먹으니까 겨울이 제철인 걸로 아시는데 추울 때가 맛있는 조개도 많이 있지만 가리비, 왕우럭 조개 이런 애들은 여름이 정말 맛이 좋고요. 시치미를 뿌려서 살짝 구워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짝 익혀서 나온 조개가 단맛이 또렷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갈치튀김 나왔지만 튀김은 튀김이고 구이는 또 따로 주셔야죠. 눈볼대를 구워서 나옵니다. 금태가 보통은 소금구이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리큐에서는 미소야키, 사이쿄야키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리법을 살짝 비틀어서 내는 게 또 심심하지가 않고 재미가 있습니다. 옆에는 채소절임인데 이게 또 산미가 깔끔해서 기름도둑입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기름기를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한국 스시를 대표하는 생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청어입니다. 일본은 전갱이가 있어서 잘 안 먹지만 사실 왜 안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시로 안 먹기는 너무 아까운 생선이고요. 고소하고 녹진한 청어가 김말이로 나오고 그리고 국물이 나오고 이제야 기나긴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침대 축구 같은 스시 리큐의 기나긴 전반전. 이제 후반전 스시가 나옵니다. 스시는 첫 점부터 흰 스노브, 무늬 스노브로 시작합니다. 오징어는 맛있었는데 샤리가 첫 점이 좀 아쉬웠어요. 식감이 좀 푸슬푸슬해서. 근데 이게 또 다음 스시로 넘어가면서 샤리가 빠르게 안정이 됐습니다. 흑점 줄전갱이, 시마아지 같은 경우는 다른 생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디서 먹어도 무난하게 맛있는 생선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우가 좀 일찍 나왔네요. 이날 리큐가 새우가 대단한 게 도화새우가 나오고요. 보리새우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단새우랑 성게가 같이 나옵니다. 뭐야 이거? 새우를 세 종류로 골고루. 도화새우 굉장히 촉촉하고 생새우 단맛 진하고 보리새우도 익힌 새우에서 나오는 단맛이 좋고요. 크기도 큰 걸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단새우도 이제 금어기가 풀렸고 살이 빵빵하게 차서 식감 정말 좋습니다. 자두를 씹는 것 같은 식감이고요. 새우 머리 튀김도 하나. 끝에 뾰족한 부분 다 쳐내고 예쁘게 먹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참치도 붉은 살 먼저 한 점. 그리고 붉은 살과 뱃살 섞여있는 치아이깃이 주셨고 그리고 대뱃살까지. 사실 대뱃살은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고 리큐는 붉은 살이 좋았습니다. 겨울도 맛있고 여름도 맛있는 신기한 조개 가리비입니다. 단맛이 여름 단맛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선도까지 좋으니까 식감도 정말 복숭아 같은 아삭함이 있고 육즙도 많고 좋은 재료와 좋은 솜씨가 잘 어우러진 스시였습니다. 조개가 하나 더 나옵니다. 대합조개. 일본 전통 스시의 근본이 되는 재료 중에 하나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재료는 아닌데 자주 먹기 힘든 재료가 나왔을 때 그게 맛이 있어야 마음이 서운하지가 않고 처음 먹는 입문자분들도 또 그 매력을 기억할 수가 있겠죠. 리큐가 대합 정말 좋습니다. 딱 적당하게 졸여서 식감과 간의 밸런스가 완벽하고요. 씹는 게 즐거울 정도로 쫄깃하고 육즙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달콤하고 비린맛은 전혀 없이 조개의 향기만 잘 살렸습니다. 이제 스시 중에서 등푸른 생선은 두 종류 남았고요. 앞에서 김말이로도 나왔던 청어가 한 번 더 나와주고 그리고 전어 받자마자 여쭤봤어요. 15일 숙성했습니다. 전어의 진한 맛이 정말 빼곡하게 들어있는 콤콤한 전어 스시였습니다. 장국 나오고 그리고 장어는 김말이로 크게 말아서 주시고 매실과 오이가 들어간 김말이가 입가심으로 하나 나오고 폭신한 계란구이 나오고 모나카 디저트 나오고 그리고 디저트가 나왔지만 리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를 주십니다. 차. 닭이도 제대로 갖추고 제대로 우려서 주시고요. 이날 차는 우롱차로 주셨고요. 리큐라는 가게 이름도 한자를 풀면 이휴, 이로운 휴식을 드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센노 리큐라고 일본의 차 문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차 문화의 거성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셰프님이 차를 정말 좋아하셔서 그 사람을 따서 지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에 쓰는 그릇 중에서도 차완 무시할 때 차완 아시죠? 찻잔에 담아서 나오는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좋은 차를 마시면서 식사를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은 리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기도 하고요. 식사의 양도질도 다 훌륭하고 그릇부터 인테리어까지 다 단정하고 서비스도 좋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니저님은 정말 호텔 스타일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셰프님들은 접객 다정하고 친근해서 만족도가 정말 상당한 곳입니다. 스시 리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